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또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요, 건강한 노년의 최대의 적은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TV를 켜도 치매 보험, 간병인 보험 여러 광고가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치매를 앓는 분들이 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고령화 사회의 그늘로 불리는 치매.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지 오늘 TV 메디컬 약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입니다. 신경과의 권호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싶으면은 노망이 들었다, 내지는 또 네. 망령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인식하고 또 표현하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의학의 발전으로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이제는 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치매도 또 역사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치매는 한자 말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고 해서 정상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지가 떨어지고 네. 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 서양에서도 데멘치아라고 해서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19세기 말에 독일의 의사 알로아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치매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고 일종의 병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네. 그 진단과 치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참 치매라고 하면은 환자 본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이 경제적 또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그렇죠. 된다. 이제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날이 또 따로 있다고요. 매년 9월 21일은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날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정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날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만성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인지 기능에 저하가 오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릴 적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뇌신경세포의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신경계의 연결이 점점 강화되고 조밀하게 되면서 사람의 인지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27세에서 30세 사이에 네. 최고도를 찍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조금씩 인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인은 100세가 넘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외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50대, 60대, 70대에 이르러 가지고 인지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장애가 생기면은 우리가 치매다 또는 치매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그런 예측이 있고요. 또 점점 우리나라도 의학이 발전하면서 고령화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41년에는 한 200만 명 정도까지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가정과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마가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왼쪽 해마와 오른쪽 해마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왼쪽 해마는 언어, 말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고 오른쪽 해마는 시공간에 관한 예를 들어서 길을 찾는다든지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두 기능이 절묘하게 조합이 돼서 뇌 전체 기능을 발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손, 그중에도 엄지손가락, 그리고 말, 언어 기능 이 부분이 다른 어느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정말로 우리의 모든 활동을 담당을 하고 있는 뇌 기능입니다. 이 뇌가 이제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치매라고 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장애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막 이런 것도 혹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의학자 알로아 알츠하이머가 처음 보고한 그 병인데 이 병은 뇌에 있으면 안 되는 이상 단백질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 이상 단백질이 자꾸 쌓이면서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방해하게 되고 이 단백질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결국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중풍, 뇌졸중과 그 원인이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피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거나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이 치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에 있는 갑상샘이라는 이 호르몬을 내는 샘이 있는데 이 갑상샘 호르몬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면은 치매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갑상샘 호르몬 저하는 호르몬만 보충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죠. 뇌종양 환자나 또는 뇌에 출혈이 왔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종양이나 출혈을 제거하면은 그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뇌가 자연적으로 회복한 능력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몸에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중금속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이 물질 때문에 치매가 올 수 있는데 미리미리 예방하고 절주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염도 역시 조기에 발견하면은 요즘은 거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은 이미 병이 생겼을 때 뇌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진행을 늦춘다거나 네. 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죠. 건강한 노년의 적, 뇌인지 기능 장애, 바로 치매입니다. 오늘은요, 치매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질문 있음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노인분들은 특히 식사를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건강한 치아가 필요한 겁니다. 맞죠? 네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아 개수가 적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가 적으면 네. 음식을 잘 못 씹잖아요. 네네. 그럼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네.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아무 생각 없죠.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가 없다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염증이 뇌로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 치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치아가 좀 부실하거나 치아 개수가 적다면 빨리 좀 치료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틀니를 하든지 임플란트를 하든지 네. 정상적으로 씹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예. 선생님,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점점 노인들의 생활 공간을 가보면은 홀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 지상이나 또 뭐 뉴스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요. 노인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노인 우울증이 치매에 노출되기도 합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유일 수 있는데 치매 환자도 우울증이 잘 생기고 또 사람이 집에 혼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네. 노인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울하다는 거와 네. 우울증은 같은 말인가요? 우울한 것은 누구나 우울할 수 있죠. 예, 예. 슬픈 일이 생기면 우울한 게 당연하고요. 네. 이 우울한 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걸 병으로 보는 거죠. 우울증.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한 3개월 정도를 우리가 봅니다. 3개월 지나서 우울함이 사라지면 우울증은 아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 우울한 것이 네. 스스로도 또 극복이 되고 네.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니까 3개월 이내는 대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되고 또 점점 심해지면은 그걸 우리가 병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을 뵌 김에 네네. 한번 대타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요. 네. 주인공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기억상실증입니다.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 극복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실제로 흔한 병인가요? 사실 영화에서는 네. 조금 재밌게 하려고 그런 병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밤샘 공부를 하고 네. 시험 치러 갔던 학생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치러 갔는데요? 밤새워 공부하고 또는 소프라노 가수가 네. 계속해서 노래 연습을 하다가 네.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뭔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런가요? 이런 경우가 일과성 전뇌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큰 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네. 꼭 이게 뇌졸중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치료가 가능한 거죠? 치료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완치됩니다. 예. 네, 치매에 대한 궁금증, 오해 그리고 진실까지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치매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뭐 기억이 잘 안 난다든가, 뭐 집에 가는 방법도 잊어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매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치매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런 증상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모양과 그 기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말씀드린 해마라는 기억 신경은 이 측두엽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하면은 이 측두엽 신경이 빨리빨리 사라지면서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혈관성 치매나 또는 전두측두 치매에서는 이 전두엽이라는 판단력의 가장 중요한 신경이 소멸되면서 이 판단이 떨어지고 이상행동, 화를 낸다든지 의심한다든지 밤에 자꾸 집을 나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돼서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두정엽에 이상이 생기면은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제일 뒷부분이 후두엽인데 이 후두엽은 보는 것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엽도 이 알츠하이머병 때 같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보고 판단하는 기능이 뚝 떨어졌어. 이것을 보고 이게 리모컨인지 휴대폰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치매의 증상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네. 생길 수 있고 기억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기억 또 시공간 기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언어 기억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시공간 기억은 차를 몰고 자주 가던 곳인데
다시 몰고 가라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못 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이제 기억력 장애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 집중력 장애다 하면은 전화번호를 우리가 불러주면은 보통 한두 번 불러주면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는 뭐 그런 게 주의 집중력 장애라고 볼 수 있고, 언어는 사람끼리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대화가 중간중간에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 가가 있잖아, 거기 네. 갔잖아, 이렇게 대명사를 자꾸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언어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공간 장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네. 또 어떤 물건을 또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판단력 장애는 요즘 어르신들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주식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망하는 회사만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치매 증상인가요? 예, 물론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잘 하던 분이 갑자기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산력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시장에서 평생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던 분이 거스름돈을 잘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받고 5,000원짜리를 거슬러 줘야 되는데 10,000원짜리를 받고 50,000원짜리를 거슬러 준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네. 우리가 치매 증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두엽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생기는 증상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불안, 우울감, 망상, 초조, 공격성, 환각, 헛것을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감동 해서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고 슬픈 것을 봐도 슬프지 않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불면증으로 밤만 되면 일어나서 장롱을 뺐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옷을 계속 정리한다든지 밤새 또 거실을 왔다 간다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전두엽 이상이 있으면 네.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본인 집에 계실 때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다가 자녀들 집으로 가서 자녀들 집에서 하루나 이틀 묵을 때 이렇게 밤에 화장실을 못 찾고 헤맨다든지 화장실에 가긴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본인이 자던 방을 못 찾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더 잘 생기는 것이죠. 네.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냄비를 태운다거나 그런 증상도 생겨서 시골에 혼자 계시는 이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가스레인지 타이머를 달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슈입니다. 네. 네. 앞서 휴대전화 번호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번호 자체를 다 기억을 했었어야 됐고 네. 어느 순간부터는 단축 번호를 기억했어야 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검색어로 대신하실지 그렇죠. 네. 싶은데요. 이런 디지털 기기가 주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디지털 치매라는 단어도 생겨났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본의 어느 연구소에서 예. 만든 용어가 디지털 치매인데 엄격히 말하면 치매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나 너무나 많이 휴대폰을 보고 또 노트북을 본다든지 디지털 기기를 많이 보면서 집중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기기가 주는 자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지만은 이 후두엽이 보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후두엽에 너무 강한 자극이 가게 되면은 이 다른 부분 측두엽이나 두정엽이나 전두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치매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간단한 계산도 잘 못하고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린다든지 또 간단한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야만 갈 수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불편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 평가 항목으로 몇 가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회사 관련 번호와 집 전화뿐이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 중에 80%는 이메일로 한다. 전날 먹은 식사가 메뉴가 뭔지 기억나지 않는다. 네. 이런 경우. 네. 그리고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고 거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경우. 그리고 사람을 만났는데 본인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만난 적이 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디지털 침해를 의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왜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또 지적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써야만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디지털 침해를 의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예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우선 기억할 것과 네. 버릴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 또는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데 결국은 부모님의 관심과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선별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직접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때 7초가 넘으면은 다른 데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디지털 기계 사용의 폐단이기도 한데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충분히 보고 숙지하고 기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디지털 침해 평가 항목 보니까 전날 먹은 메뉴 이외에는 다 조금씩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네. 나도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침해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말만 디지털 침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도 또 앞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병원에 가서 사진을 한 장 탁 찍으면은 치매가 진단된다. 또는 피검사나 탁 하면은 치매가 진단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하나의 증후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의 진단은 어떤 검사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검사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치매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가 치매 전문의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DSM-4번이라는 이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이 진단 기준은 오직 알츠하이머 병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기준이 기억장애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기억장애가 없이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각 원인 질환별로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매 진단 기준을 보면은 첫째는 기억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 장애 더하기 언어 장애 또는 기억 장애 더하기 판단력 장애 이런 식으로 2가지 이상의 인지 장애가 있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잘 안 돼야 됩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잘 안 된다든지 네. 의사 같으면 진료가 잘 안 된다든지 직장 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발병하고 지속적으로 인지 감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혈액 검사나 뇌 사진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적인 뇌염이 있다든지 또는 갑상선 호르몬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외에 또 이 정신과적 질환, 뭐 조현병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병들 그리고 또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선망 증상이 생기는 것 이런 것도 다 이제 배제를 해야지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다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진단은 사실은 이렇게 5가지로 적어놨지만은 조금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주관적 요소가 가미될 부분이 많다 보니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전반적인 증상과 또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좀 더 원인 질환을 중심으로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알츠하이머병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어떤 유전적 원인 또는 후천적인 그런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점점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죠. 특히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빨리 소실되고 기억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해서 모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질병인데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알기로는 대략 한 10% 내외, 그리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확실한 원인을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유전적인 원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전적 원인이 있고 거기에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복합돼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할 때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에 발견했던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단백질이 생겨서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은 뇌세포가 소실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멀쩡한 잔디밭에 쓰레기를 막 갖다 부으면은 그 잔디가 말라 죽는 것처럼 이 뇌내에도 잘못된 단백질이 자꾸 쌓이면은 정상적으로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이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소까지도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예. 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갑자기 조금 새치가 많아진다, 머리가 새거나 이러면은 좀 치매를 의심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예. 이게 또 증상이 낮보다는 밤에 조금 더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좀 이런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에 부분은 안 맞고요. 안 맞습니까? 뒤에 네. 부분 말씀은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흰머리가 많아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으면은 흰머리가 많아집니다. 어. 그런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흰머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치매가 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염색을 다 하셔서 그렇지 사실 흰머리로 있는 분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단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흰머리가 빨리 생기니까 네. 그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매 증상은 밤에 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낮에는 주변에 자기가 보던 것, 또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치매 환자들 마음도 더 안정적이고요. 그렇지만 밤에는 깜깜하고 자기 주변에 아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혼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는 밤에 집에 작은 조명등이라도 몇 개 켜놓으면은 증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증상만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기는 살짝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네.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뇌 영상 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될까요? 뇌 영상 진단이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아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검사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출혈이 돼서 예. 피가 고여서 치매 증상이 생겼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또 뇌 혈관이 막혀서 또는 거의 다 막히기 직전인데 다른 치료만 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영상을 찍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혈관성 치매와 네. 알츠하이머 치매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MRI라고 하는 것, 요즘은 MRI를 찍기가 비교적 쉬워졌는데 이 MRI 사진만 해도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MRI 보면은 여기에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구조물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구조물이 바로 해마입니다. 네. 이 해마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의 해마는 이 주변에 검은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신경이 꽉 차 있어서 검은 공간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이분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쭈그러들어서 이 검은 공간이 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역시 이 부분이 해마가 되는데요. 네. 여기도 해마가 되고 여기는 이제 흰색 부분이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이 흰색 공간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지만은 이 치매 환자들은 뇌세포가 쭈그러들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 흰색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MRI만 해도 많은 정보를 의사와 또 환자 보호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요즘은 더 발달된 사진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고 해서 이 뇌신경은 음식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정상적으로 당분만 먹고 활동을 합니다. 해서 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의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뇌신경이 당분을 얼마나 섭취해서 활동을 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뇌신경이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여기 노랗게 보이는 부분, 여기도 노랗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뇌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한다거나 또는 뇌신경세포가 너무 줄어들어서 당분 섭취가 잘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MRI 사진은 정상이라도 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해보면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I로 정상적인 진단이 안 될 때 이 사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발달된 의학으로 인해서 뇌에 쌓이고 있는 이상 단백질을 찾아내는 그런 사진도 생겼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병 때 보이는 그런 이상 단백질이 예전에는 뇌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봐야만 보였는데 네. 지금은 이 아밀로이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찍어보면은 이번에는 붉게 보이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은 이 아밀로이드 이상 단백질이 여기에 쌓여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하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진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요즘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이 타우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진단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많은 사진이 진단을 할 때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CT나 MRI 정도만 하면은 거의 90% 이상의 진단이 가능하고 네. 그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치매를 진단하는 이 뇌 영상 사진들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 네. 보니까 또 가성 치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가성 치매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우울증이 오래된 경우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혼자만 살고 대화 없고 또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는 이런 경우에 이 사고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렇게 치매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근육을 너무 쓰지 않으면은 근육이 점점 말라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뇌도 혼자 살면서 대화와 교류가 없으면은 그 뇌 기능이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육을 안 써서 줄어든 것은 한 3개월 정도만 운동하면은 거의 원상복구가 되는 것처럼 이 가성치매 우울증도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는 첫째가 우리 인지 기능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콜린성 약물이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개발이 돼서 지금은 여러 종류의 약물이 나와 있고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몇 년 정도는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된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에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과흥분 억제제, 은행잎제제, 비타민 E 등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은행잎은 그 치료 성분만 뽑아서 약으로 만든 것이지
은행잎 자체를 다려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상행동,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은 우리가 각자에 맞게 약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햇빛 보고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과는 치료하지 않았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욕창,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요즘 같으면은 이런 원인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20년까지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광남성 씨.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평소에 깜빡깜빡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입맛이 탁 떨어지고 평소에 기억했던 걸 기억 못하고 또 했던 말을 또 질문 또 하고 감정 기복도 좀 이렇게 뭐 약간의 애처럼 약간 짜증냈다가 또 우울했다가 그런 증상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코로나 전에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하셔요? 만나요. 만나는데 내가 네. 어떤 시간이 없어 못 만나지. 동창생들이 막 전화 오야 만나자고. 혼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하셔요? 예. 혹시나 치매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검사 결과 다행히 가벼운 인지장애로 진단됐다. 하지만 이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예, 이분은 지금 건망증이 좀 심해서 깜빡깜빡 하셔요. 또 어디 갈 일도 잊어버려가지고 따님한테 자꾸 전화를 하셔요. 또 밖에 나가서 노인 일자리도 가끔씩 가시고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이런 상태를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매는 아니고 치매 전 단계 상태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두면은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1년에 한 10%, 10명에 1명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우리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되었지만은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고위험 환자의 경우 치매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선 돌봐줄 가족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질환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으면은 잘 치료하도록 또 권하고 도와드리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전을 보일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뇌 영양제라든가 뇌신경 보호제라는 것을 같이 처방을 해서 드시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단백질이나 과일의 야채를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걷기 운동 조금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사람들하고 또 많이 어울려야 된다고 해서 이웃 사람들하고도 자주 소통도 하고 복지관 가서 활동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미치날 가야 된다. 미치까지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딸 너무 미안하고 고맙지. 치매가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 환자의 정서와 행동, 성격 등 뇌 기능을 파악하는 신경심리검사.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검사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신경심리검사의 핵심. 적극적인 치매 검사는 노년의 남은 일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제일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MRI 사진. 뇌 사진을 촬영해서 혹시 허혈성 변화가 있는지 또는 뇌가 위축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검사가 신경심리검사라고 해서 기억력, 판단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 등을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정밀한 검사를 추가할 수도 있고 혈액 검사하고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만나보셨고요. 이번에 알아볼 치매는 전두측두엽 그리고 루이체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두측두 치매는 그렇게 흔한 치매는 아닌데요. 그 증상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준다고 동네로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장난감을 다 모아온다든지 예. 또 불필요한 종이들을 다 모아서 집에 쌓아놓는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전두측두 치매를 의심해야 되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에 가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은 집안에 다툼만 생기거든요. 루이체 치매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손을 떨고 몸이 둔해지는 그런 병과 같이 오는 그런 병인데 특별히 환시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눈앞에 뭐 벌레나 동물이 간다고 본다든지 또는 밤에 화장실에 가면서 거실에 있는 의자를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발로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두측두 치매는 진행을 늦추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뭘 막 주온다거나 예. 이런 이상한 행동을 억제하는 약재들은 많이 있어서 충분히 가족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발병 빈도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병만큼이나 발병 빈도가 좀 있습니다. 33%를 차지하고 있는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그 원인 질환, 그러니까 뇌질환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뇌신경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보다도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당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뇌로 가는 네 가닥 혈관의 어느 한 가닥이라도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이 뇌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어느 작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뇌경색이 오거나 또는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오면은 더더욱 급속도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견딜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결국은 이 치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생길 수 있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또는 흡연, 과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인데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인병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이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혈관성 치매 특성상 뇌혈관 질환을 잘 치료하면 진행을 좀 늦출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네.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예. 우리 사람의 혈관은 태어났을 때는 아주 탄력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한 번씩 펌프질을 할 때마다 혈관이 늘어나면서 쉽게 혈액이 뇌로 올라가고 그 혈액 속에 담겨 있는 신선한 산소와 충분한 당분이 공급돼서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이 성인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이 탄력 있는 혈관이 딱딱해져서 머리로 가는 산소와 당분도 줄어들 뿐더러 네. 또 그 심장이 박동할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집안에 혈관성 치매 환자분이 있으면은 운동화를 쿠션이 좋게 신어야 관절의 손상이나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항상 물을 충분히 드시도록 해야 되고 또 살에 들지 않도록 찐득한 그런 음식 또 가루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이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몸이 좀 가라지고 처지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되면 원인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치료만큼 중요한 거는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생활 수칙들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그래도 할 수 있을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인병 또는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뇌의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운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뇌의 운동은 대화를 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털어버리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음식도 가능하면은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약물을 드시면은 그 약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은 꼭 필요한 최소한만 드시도록 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대에는 일주일에 2번의 운동이 필요하고 30대는 3번, 40대는 4번, 50대는 5번, 70대가 되면은 매일 운동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신선한 음식, 그러니까 냉동이나 냉장되지 않은 음식, 채소와 과일, 그다음에 푸른 생선, 뭐 참기름, 올리브 기름, 또 잡곡 이런 것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조기 치매 치료제가 시판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그 치료 효과는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단을 받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치매 환자가 실수를 하거나 또 가족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때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윽박 지르게 되면 더 위축되고 이상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하고 집에서 도저히 조절이 안 되면은 의사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요양병원 입소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네. 이미 이상 단백질 제거제는 실용화가 돼서 일단 외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안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단백질 제거제가 결국은 치매 예방 주사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줄기세포 이식이 또 이게 치료제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치매 담당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물건 잘 잊어버리고 기억력 없어지고 날짜도 잊어버리고 전화번호 잊어버리고 그런 걸 가지고 치매를 안 갑니까? 예, 술을 많이 마시면 뇌에 노화가 와서 폭력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가 심하면 망상이나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알고 있는데요. 집에 혼자 있지 않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놓기도 하고 많이 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햇볕을 많이 쬐면 좋다고 해서 산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지고 활동 많이 하면 치매가 좀 많이 건강해지겠지.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낮잠이 치매를 막아준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밤에 잠이 부족하면은 낮잠이 필요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낮잠을 잔다고 해서 치매를 막아주거나 예방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 낮잠은 건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뇌와는 연관이 조금 적다. 그렇죠. 좋기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낮에는 활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낮잠을 좀 자는 게 일상 컨디션에도 좋고 리듬에도 좋다 그러는데 그럼 부족한 잠을 조금 채웠을 때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개 밤에 잠을 적게 주무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치매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따님의 사연입니다. 네. 70대 어머님이 걱정된다고 해요. 본인이 의지와 상관없이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자꾸 흔드는 모양새가 보인다고 하네요. 네. 이게 혹시 치매 전조 신호가 아닌가? 따님이 너무 걱정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치매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주위에 많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예, 그렇게 흔드는 분이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네네네. 많지만은 치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선생님, 아드님이 사연인데요. 어머님이 50대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최근 들어서요. 자꾸 요리하시다가 음식을 태운대요. 그래요.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음식을 자주 태우는 것도 알츠하이머 증상 중 하나다라는 걸 봤나 봐요. 네. 야, 이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알츠하이머로? 그거는 맞습니다. 음식 태우는 건데. 그거? 그런데 음식을 태운다고 해서 다 알츠하이머는 아니고요. 예.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음식을 태울 수는 있습니다. 깜빡해서.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한 번에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50대 음식을 태운다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좀 노화 과정에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한 번씩은 태울 수 있는데 네. 그게 반복된다거나 네. 또 횟수가 잦으면은 우리가 검진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죠. 아, 병원에 내원하는 게. 네네. 그리고 그 화재 예방으로 그 가스 경보기나 가스 타이머를 설치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치매의 원인 질환과 치료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치매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치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치매 환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접근해야 이 사회가 보다 치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사회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난 2016년에 경북 의석에 이게 치매 친화 마을인 치매 보듬 마을이 생겨서 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인천에도요 치매 환자분들과 또 그 가족분들이 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생겼다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요. 치매는 더 이상 이제 통제와 격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될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마지막으로 가져봅니다. 오늘 치매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신경과의 권오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치료하던 환자분 중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한데 인공호흡기가 병원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손으로 인공호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손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도 환자분이 좋아지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환자분이 생명을 오래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분만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치매 환자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고 또 많은 치료와 약이 개발돼 있고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병원에서 많은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면 좋겠고 치매 환자 가족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격려와 희망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치매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면은 많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새해에는 우리 치매 환자분 가족분뿐 아니라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셔서 좋은 기억력으로 많은 좋은 일을 이루시길 바라고 꿈꾸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